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네, 2025년 5월 7일 수요일이네요. 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아주 깊이 파헤쳐볼 기업은 바로 유일로보틱스입니다. 종목 코드 388720이고요. 네, 유일로보틱스 요즘 관심들이 많으시죠?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준비한 자료들 꼼꼼히 보면서 오늘은 딱 6가지 핵심만 기업 개요부터 시장 정보까지 한번 집중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좋습니다. 바로 시작해 볼까요? 법적 고지 및 투자 주의사항. 본 영상은 5월 7일 기준 데이터로 제작자 포트폴리오 5% 미만 보유 종목을 다룹니다. 콘텐츠에 오류가 포함됐을 가능성과 검증되지 않은 평가 방법론을 사용했음을 안내하며 어떠한 경우에도 투자 권유가 아님을 명시합니다.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고 투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항상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유일로보틱스가 어떤 회사인지 그 큰 그림부터 좀 그려보죠. 2011년에 세워졌고요. 산업용 로봇 그리고 자동화 시스템 이쪽 전문 기업입니다. 그렇죠. 로봇 종류도 꽤 다양하게 갖추고 있죠. 네, 맞아요. 직교 로봇도 있고 요즘 많이 얘기하는 협동 로봇, 코봇이라고 하죠. 그리고 여러 관절 달린 다관절 로봇까지 라인업이 탄탄합니다. 처음 시작은 그 플라스틱 만드는 사출 성형 분야였다고 하는데요. 지금은 자동차, 의료, 또 요즘 아주 핫한 2차 전지, 가전 이렇게 영역을 계속 넓히고 있습니다. 네, 확장을 계속하고 있군요. 그리고 최근에 청라에다가 아주 큰 새 공장을 지었는데 이걸로 연 500억 추가 매출 이 정도를 기대한다고 하고요. 2025년 올해를 아예 퀀텀 점프의 원년으로 선언했더라고요. 포부가 대단하네요. 그 사업 확장과 더불어서 경영권 구조도 좀 볼 필요가 있는데 비교적 안정적입니다. 최대 주주가 김동원 대표의 특수관계인인데 한 38.17% 정도. 아, 38% 넘게? 네, 그리고 SKBA가 13.44% 정도 지분을 갖고 있고요. 이 회사가 특히 힘주는 부분이 스마트 팩토리, 그러니까 지능형 공장이죠. 여기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성장 잠재력이 아주 큰 시장을 공략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군요. 이렇게 여러 산업으로 진출하는 건 위험 분산 효과도 있고 또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으려는 다각화 전략이라고 봐야겠죠? 네, 일리 있는 말씀입니다. 그럼 두 번째로 구체적으로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로 돈을 버는지 좀 볼까요? 역시 주력은 산업용 로봇이네요. 그렇죠. 매출 비중이 꽤 높죠? 네, 전체 매출의 절반이 넘어요. 51.79%니까. 그 뒤를 이제 자동화 시스템이 22.6% 정도로 따라가고 있고요. 최근에 기술 개발도 아주 활발한 것 같은데 신제품들이 눈에 띄더라고요. 인공지능, 그러니까 AI 기반으로 스스로 막 돌아다니는 주행 다관절 로봇 이런 것도 있고 스스로 움직이는? 네, 또 머신러닝 기술로 물체를 인식하는 협동 로봇 이것도 내놨는데 특히 이 AI 협동 로봇은 물체 인식 정확도가 98.7%래요. 98.7%요? 와... 그거 정말 대단한 수치인데요. 이런 기술력이 있으니까 유일로보틱스가 현재 산업자동화 또 스마트 제조 이 큰 흐름 속에서 상당히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군요. 특히 그 2차 전지 생산 라인용 로봇 시장 여기서 벌써 15% 점유율을 확보했다는 건 이건 정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게 새로운 성장 엔진이 되고 있는 거예요. 아, 2차 전지 쪽에서 벌써 15%나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만족한 안 하고 베트남 법인도 세우고 하면서 해외 매출 비중을 현재 한 18% 정도인데 이걸 35%까지 늘리겠다는 목표도 가지고 있습니다. 해외 비중을 거의 2배로 늘리겠다는 거네요? 그렇죠. 단순히 로봇만 파는 게 아니라 그 설계부터 설치, 나중에 유지 보수까지 이 모든 걸 다 책임지는 종합 솔루션을 제공한다는 점도 경쟁력을 더해주는 부분이고요. 네. 자, 그럼 세 번째, 시장에서의 경쟁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국내 시장을 보면 2024년 기준으로 산업용 로봇 매출로는 8위. 근데 기술력만 보면 5위 수준이라고 합니다. 매출 순위보다 기술 순위가 더 높군요. 네. 경쟁사들하고 비교했을 때 강점도 좀 뚜렷해 보이는데요. 로봇이 다룰 수 있는 무게 범위. 이걸 가반하중이라고 하죠. 이게 3kg짜리 가벼운 것부터 무려 250kg까지 아주 넓어요. 3에서 250kg이면 범위가 상당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정밀도도 플러스 마이너스 0.02mm 수준으로 아주 높고요.
이 정도면 진짜 반도체나 2차 전지처럼 엄청 정밀한 공정이 필요한 데서 유리하겠어요. 맞습니다. 확실히 그렇죠. 게다가 인공지능, AI 통합률도 87%로 높고 평균 유지보수 주기, 그러니까 고장 덜 나고 오래 쓴다는 거죠. 이것도 18개월로 경쟁사보다 길다고 하고요. 네, 기술적으로는 자체 개발한 그 링크봇이라는 플랫폼, 이게 핵심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를 기반으로 해서 로봇들을 원격으로 쫙 관리하고 제어하는 시스템이거든요. 아, 링크봇. 그리고 연구개발, 즉 R&D 투자 효율성도 좀 눈여겨볼 만한데 투자한 돈 대비해서 특허 따낸 건수가 국내 34건, 해외 12건, 이게 업계 평균보다 1.8배나 높아요. 와, 1.8배. 기술 혁신에 정말 집중하고 있다는 증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네 번째, 사업 관계는 어떤지 보죠. 파트너들이 중요하잖아요. 주요 고객사로 SK 이노베이션하고 120억 원 규모의 2차 전지 라인 공급 계약. 이거 큰 건이죠. 네, 120억이면 크죠. 그리고 현대모비스로부터는 3년 연속으로 우수 협력사로 뽑혔다고 하고요. 국내 대기업들하고 관계가 아주 탄탄해 보입니다. 국내뿐만이 아닙니다. 해외 파트너십도 계속 강화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 독일의 그 거대 기업 시멘스 아시죠? 아, 시멘스 네네. 여기하고는 디지털 트윈 기술 개발 관련해서 MOU, 그러니까 양해각서를 체결했고요. 이게 현실 공장을 가상에 똑같이 만드는 기술이잖아요. 그렇죠. 시뮬레이션하고. 네, 그리고 미국 텍사스에는 물류 거점도 만들었고 유럽 시장 뚫으려면 꼭 필요한 CE 인증, 유럽연합 안전인증이죠. 이것도 따내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아, 미국, 유럽 양쪽으로 다 준비를 하고 있군요. 그렇죠. 자, 다섯 번째입니다. 호재와 악재. 모든 기업엔 빛과 그림자가 있으니까요. 먼저 좋은 소식, 호재부터 보면 정부의 스마트 제조 혁신 사업, 여기에 주관 기업으로 선정됐다는 점. 아, 정부 사업 수주. 이건 긍정적이네요. 네, 그리고 전 세계 로봇 시장 자체가 연평균 12.3%씩 큰다는 전망. 이것도 당연히 좋고요. 무엇보다 2025년 1분기 실적이 아주 좋았어요. 아, 최근 실적이요. 네, 영업이익 9.9억, 순이익 3.6억 원. 이걸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을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보여줬습니다. 오, 1분기 실적은 상당히 인상적이네요. 반면에 리스크 요인, 그러니까 악재도 좀 봐야겠죠. 네, 어떤 게 있을까요? 우선 원자재 가격, 특히 로봇 만들 때 들어가는 히토류 같은 것들, 가격이 작년보다 34%나 올랐어요. 이러면 원가 부담이 커지죠. 34% 상승이면 꽤 부담이 되겠는데요. 네. 그리고 중국 업체들, 가격 경쟁력이 워낙 세니까 이쪽하고 경쟁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다는 점도 부담 요인입니다. 중국발 경쟁 심화. 그리고 아까 1분기 실적 좋았다고 했는데 작년, 그러니까 2024년 전체로 보면 여전히 91억 원 단기 손실이었거든요. 이 점도 기억해야 합니다. 아, 연간으로는 아직 적자였군요. 네. 여기서 잠깐. 유일로보틱스의 지난 1년간 놀라운 주가 상승 비결을 살펴봅니다. SK 배터리 아메리카가 주요 주주로 참여하며 전략적 제휴 가능성에 투자자들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제2의 레인보우 로보틱스 기대감을 형성했죠. 적자에서 벗어나 2024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했고 부채 비율도 146%에서 23%로 대폭 개선되었습니다. 2025년 1분기에는 컨센서스를 훌쩍 뛰어넘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기록했죠. 영업이익은 예상보다 42% 높았고 당기순이익은 무려 160%나 상회했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과의 협업 소식, 신규 생산시설 완공과 AI 기반 로봇 신제품 출시로 성장 동력을 확보한 점도 주목할 만합니다. 특히 2차 전지 생산 라인용 고정밀 로봇 시장에서 15%의 점유율을 차지하며 신성장 산업의 핵심 공급사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여섯 번째, 시장 정보입니다. 시장에서는 뉴일로보틱스는 어떻게 보고 있을까요? 코스닥 상장 기업이고 업종은 기계입니다. 네. 2025년 5월 2일 기준으로 주가가 7만 100원, 시가총액은 약 8,050억 원 수준이고요. 지난 1년을 보면 주가 상승률이 플러스 181%. 엄청났습니다. 181%요? 정말 많이 올랐네요. 네. 근데 최근 한 달은 마이너스 3.04%로 약간 조정을 받는 모습이고요. 변동성은 좀 큰 편인데 52주 베타 값이 1.45, 시장보다 1.45배 더 움직인다는 뜻이죠. 외국인 지분율은 한 14.88% 정도 됩니다. 여기서 특히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할 지표가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인데요. 2024년 12월 기준으로 8.45배예요. 8.45배면 상당히 높은 거 아닌가요? 네, 맞습니다. 아주 높은 수준이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회사가 가진 실제 자산 가치보다 주가가 8배 이상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시장이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 여기에 정말 큰 기대를 걸고 있다는 증거죠. 아, 기대감이 엄청나게 반영된 수치군요. 그렇죠. 글로벌 AI 로봇 시장이 앞으로 엄청 커질 거라는 전망, 이것과 더불어서 올해 7월에 시행될 예정인 국내 로봇산업진흥법 개정안, 이걸로 협동 로봇 관련 안전 기준이 좀 완화될 거라는 기대감, 이런 것들이 다 이 높은 평가에 영향을 주고 있을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정리를 좀 해보면요. 유일로보틱스는 성장성이 아주 높은 로봇 시장에서 탄탄한 기술력을 무기로 사업을 빠르게 확장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분기 실적이 개선되고 재무 안정성이 좀 강화된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로 볼 수 있고요. 네. 하지만 시장의 높은 기대를 반영하는 그 PBR 수치, 그리고 계속되는 대규모 설비 투자, CAPX라고 하죠. 이것 때문에 아직은 기업이 실제 손해주는 현금, 즉 잉여 현금 흐름, FCF가 마이너스 상태거든요. 이런 현금 흐름 관리는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할 부분입니다. 네, 오늘 유일로보틱스에 대해서 기업 개요부터 시장 정보까지 6가지 핵심 포인트를 중심으로 깊이 있게 살펴봤습니다.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의 투자 판단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재무나 기술적 분석 같은 더 구체적인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오늘 이야기 나눈 것처럼 대규모 투자 CAPX가 계속되고 있고 또 FCF, 잉여 현금 흐름은 아직 마이너스인데도 시장이 왜 이렇게 높은 PBI를 부여하는지, 그리고 그 높은 기대가 현실이 되려면 앞으로 어떤 과제들을 넘어야 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해보는 것이 이 기업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가 될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입니다. 2025년 5월 7일입니다. 네, 지난 시간에 유일로보틱스 기업 개요랑 시장 정보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이어서 재무 상태부터 기술적 분석, 그리고 매매 전략이랑 종합 평가까지 준비한 자료로 좀 더 깊게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자, 그럼 재무 분석부터 시작해 볼까요? 자료를 보니까 최근에 좋아진 부분도 있는데 여전히 좀 신경 쓰이는 부분도 같이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그 실적 추이를 먼저 보면요. 2024년 매출액이 352억 원, 전년 대비해서 한 19.4% 늘었고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4억 원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했어요. 이건 상당히 긍정적이죠. 오, 흑자 전환이군요. 네. 근데 이제 연간 당기순이익은 연구개발비 지출 같은 게 좀 늘면서 91억 원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아, 순이익은 아직 적자군요. 그렇죠. 하지만 이제 주목할 만한 게 2025년 1분기 잠정 실적인데요. 영업이익 9.9억 원, 당기순이익 3.6억 원. 이렇게 나오면서 시장 예상치, 그러니까 컨센서스를 아주 크게 웃도는 어닝 서프라이즈를 달성했습니다. 와, 1분기는 정말 좋았네요. 이게 그럼 추세적인 걸까요? 네, 그게 이제 관건이겠죠. 좀 더 지켜봐야 할 부분이고요. 재무 건전성 쪽을 보면 2024년 말 기준으로 부채 비율이 23.55%, 이게 전년도에 146%였거든요. 거기서 엄청나게 개선된 거죠. 와, 정말 많이 좋아졌네요. 네. 근데 이제 반면에 유동 비율은 48.27%로 아직 좀 낮아요. 그래서 단기적인 유동성 압박 가능성은 여전히 좀 남아있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수익성 지표인 ROE, 자기자본 이익률은 마이너스 13.94%로 아직은 자본 효율성 개선이 좀 더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주당 지표는 어떤가요? EPS는 음수라고 하셨고. 네, EPS는 아직 마이너스고요. 대신 BPS, 주당 순자산 가치는 8,297원으로 증가했습니다. 시장 가치 지표를 보면 PER은 EPS가 음수니까 해당이 없고요. PBR, 주가 순자산 비율이 8.45배예요. 8.45배면 꽤 높은 수준 아닌가요? 네, 상당히 높죠. 보통 1배 근처를 적정 수준으로 보는데 8배가 넘는다는 건 그만큼 시장에서 이 회사의 미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아주 크게 반영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현금 흐름은 좀 어떤가요? 이익이 나기 시작했는데 회사의 현금이 잘 돌고 있는지 궁금하네요. 그 부분이 아직은 조금 아쉬운데요. 2024년에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2억 원으로 간신히 플러스 전환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CAPEX, 그러니까 설비 투자가 359억 원으로 굉장히 컸습니다. 투자를 많이 했군요. 네, 그래서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마이너스 292억 원을 기록했고요. 이 부족한 자금은 이제 재무활동, 차입이나 증자 같은 걸로 286억 원을 조달해서 메꿨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잉여 현금 흐름, FCF는 계속 마이너스 상태고요. 배당도 최근 몇 년간은 실시하지 않았는데 아무래도 이익을 성장을 위해서 계속 재투자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겠죠? 네, 재무적으로는 이제 막 턴어라운드의 시작점에 선 느낌인데 아직 현금 흐름이나 수익성 면에서는 갈 길이 좀 남아 보이는군요. 그럼 이제 기술적 분석으로 넘어가 보죠. 차트상으로는 어떤 신호들이 보이나요? 네, 준비된 자료에는 지질적 지표들을 좀 보면요. 단기 지표인 스토캐스틱스는 과매도 구간에 들어와 있고요. RSI 역시 23.45로 상당히 낮은 수준, 즉 과매도 상태입니다. 이건 보통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시사하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죠. 아, 단기적으로는 좀 반등할 수도 있겠다. 네, 그럴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반면에 이제 추세를 고는 MACD조 오실레이터는 여전히 마이너스 값을 보이면서 약세 추세가 좀 이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세의 강도를 나타내는 ADX는 23.19로 보통 수준이고요. 근데 좀 흥미로운 건 ESI 종합점수인데요. 이게 72.855로 나와서 중장기적인 관점에서는 매수 신호로 보여지도 있습니다. 단기랑 중장기 신호가 약간 엇갈리는 느낌이네요. 그럼 투자자별 움직임은 어때요? 외국인이랑 기관 수급은 좀 다른가요? 네, 최근 10거래일 동안 보면 외국인은 한 5만 3천 주 정도 순매수를 했어요. 근데 기관은 반대로 22만 7천 주 정도를 순매도했습니다. 좀 엇갈리는 모습이죠? 기관은 좀 파는군요. 네, 공매도 정고는 0.49%로 아주 낮은 수준이라서 공매도 압력은 거의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재무적, 기술적 상황들을 다 종합해서 실제 투자 전략은 어떻게 짜볼 수 있을까요? 물론 저희가 준비한 보고서에 기반한 제안입니다만 네, 그렇죠. 일단 현재 RSI가 과매도 상태라는 점을 좀 고려해 본다면 단기적인 접근으로는 현 주가 수준인 6만 8천 원에서 7만 원 사이 구간에서 분할 매수를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좀 더 확인하고 싶다면 RSI 지표가 30 이상으로 회복되는 걸 보고 들어가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고요. 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것도 좋죠. 중기적으로는 52주 평균 가격인 8만 5천 원 정도로 목표가를 한번 설정해 볼 수 있겠고요. 만약에 MACD에서 골든 크로스, 즉 상승 전환 신호가 나타난다면 그때 비중을 좀 더 늘리는 전략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리스크 관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변동성이 좀 큰 것 같은데요. 네, 맞아요. 52주 베타가 1.45면 시장보다 변동성이 45% 더 크다는 의미니까요. 그래서 리스크 관리가 중요한데 예를 들어 주가가 6만 5천 원 아래로 내려가서 2주 연속 마감된다면 그때는 좀 손절매를 고려하는 그런 전략을 제안합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변동성이 트니까 포트폴리오 내에서 이 종목 비중은 전체 자산의 한 5% 이내로 좀 제한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적절해 보입니다. 네, 좋은 제안 감사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유일로보틱스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를 한번 들어볼까요? 성장 잠재력과 위험 요인을 딱 정리해 주신다면요? 네, 종합적으로 보면요. 유일로보틱스는 뭐니 해도 로봇하고 자동화라는 아주 유망한 시장에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성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이 가장 큰 강점입니다. 특히 그 링크봇 플랫폼이라든지 다양한 제품 라인업, 또 2차 전지 같은 신사업 확장 노력, 해외 시장 진출 같은 것들은 충분히 성장 잠재력을 보여주는 부분들이죠. 그렇죠. 성장 스토리는 분명 매력적이죠. 네, 재무적으로도 앞서 살펴봤듯이 2024년에 영업이익이 흑자로 돌아섰고 2025년 1분기에는 어닝 서프라이즈도 기록했고요. 부채 비율도 크게 개선되는 등 긍정적인 신호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높은 PBR로 대표되는 밸류에이션 부담, 그리고 아직 이어지고 있는 순손실, 또 불안정한 수익성이나 현금 흐름 이런 것들은 분명히 위험 요인입니다. 네, 약점도 분명히 있군요. 그렇죠. 그리고 원자재 가격 상승이라든지 경쟁 심화 같은 외부적인 리스크도 항상 고려해야 하고요. 기술적으로도 보면 단기 반등 가능성은 있지만 아직 추세적인 약세 신호도 같이 존재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투자자 여러분께서 투자를 결정하실 때는 이런 단기 변동성에 대비해서 좀 분할 매수로 접근하는 전략이 유효해 보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회사의 실적 개선 추세가 정말로 이어지는지, 또 반도체 공급망 상황이나 원자재 가격 같은 외부 요인들을 계속해서 점검하시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오늘 이해 쉬운 K주식 분석에서는 유일로보틱스의 재무, 기술적 분석, 매매 전략 아이디어, 그리고 종합평가까지 준비된 자료를 바탕으로 아주 자세하게 짚어봤습니다. 높은 성장 기대감 이면에 아직 해결해야 할 과제들도 분명히 존재하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유일로보틱스가 실적 개선을 통해 이런 우려들을 어떻게 해소해 나갈지 지켜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네요. 오늘 분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